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지난 10년간 지켜온 독립적인 삶이 단 한 번의 대화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78세의 김영자 할머니는 늘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도 홀로 꿋꿋하게 지난 10년을 버텨왔죠. 아침이면 따뜻한 밥을 짓고 집 앞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저녁이면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그 평온함 속에서 영자 할머니는 스스로를 강한 사람이라 여겼어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지난 10년간 지켜온 독립적인 삶이 단 한 번의 대화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은 영자 할머니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어요. 요양원. 그 단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죠. 할머니에겐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절망이 밀려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던 자부심이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 속에서 이름 모를 상실감이 밀려왔죠. 평온했던 일상이 이렇게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영자 할머니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뻐근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여다보면 숨이 차오르는 날이 늘어났어요. 혼자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죠. 그래도 할머니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정도쯤이야. 아직 괜찮아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텅 빈 집 안에서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 문득 내가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그럴 때마다 불안과 외로움이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연락이 뜸해졌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미래가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요양원 제안은 그런 불안 속에서 더 큰 갈등을 낳았어요. 영자 할머니는 요양원을 떠올릴 때마다 깊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자유를 잃고 누군가의 통제 아래 살아가야 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죠. 내가 평생 내 맘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남의 손에 내 삶을 맡긴다고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할머니로선 그 돈을 감당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죠.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된 건가라는 자책이 할머니를 괴롭혔고 밤마다 외로움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영자 할머니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경로당 창문 너머로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곳엔 또래 할머니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윷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재질을 하고 또 누군가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어요. 그 활기찬 모습은 영자 할머니에게 묘한 충격을 주었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즐거워 보이지라는 궁금증이 들었고 문득 요양원이나 간병인 말고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오랜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혼자만의 고립된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영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말을 트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내가 낄 자리가 있을까? 괜히 어색하기만 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과 막막한 미래를 떠올리자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경로당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온 환영의 인사. 어머, 새 얼굴이네. 어서 와요. 라는 따뜻한 목소리에 할머니의 긴장은 조금 풀렸습니다. 그곳에서 영자 할머니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75세 순옥 할머니는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외롭다고 했고, 70세 철수 할아버지는 최근 무릎이 아파 혼자 집안일을 하기 힘들다고 털어놨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마음속에 같은 불안과 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전부일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나왔고 그 공감대가 이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철수 할아버지가 툭 던진 말이 모두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도우며 살면 어떨까? 각자 잘하는 걸 나누면 되잖아. 그 한마디가 실버 프렌즈의 씨앗이 됐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요리를 잘했고 순옥 할머니는 젊을 때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건강 체크를 할 수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기술자 출신이라 집수리 같은 일을 맡을 수 있었고 또 다른 멤버인 73세 민수 할아버지는 행정 일을 오래 해서 복잡한 서류 작업을 척척 해냈습니다. 각자 가진 재능을 나누며 돕자는 아이디어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처음엔 망설임도 컸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고? 잘 안 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발목을 잡았죠. 그래도 영자 할머니가 용기를 냈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해보자고요. 우리끼리 작은 동행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실버 프렌즈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경로당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모여서 차만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각자 역할을 나눠 구체적인 상부상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아침마다 혈압을 재주고 간단한 건강 상담을 했고 영자 할머니는 점심 메뉴를 짜고 간단한 밥상을 차렸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장난 수도꼭지나 전등을 고치며 집수리 문제를 해결했고 민수 할아버지는 보험 서류나 지원금 신청 같은 행정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루하루 지나며 이들의 손발이 맞아갔어요. 누군가 아프면 함께 병원에 가주고 외로울 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실버 프렌즈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돈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이들은 각자 매달 60만 원씩 공동 비용을 내기로 했습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금액이었죠. 그 돈은 식재료를 사고 경로당 운영비를 내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데 쓰였습니다. 사용 내역은 민수 할아버지가 꼼꼼히 기록해서 매달 모두에게 공유했어요. 투명하게 관리하니 서로 믿음이 쌓였고 요양원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면서도 자유롭다는데 다들 만족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될까? 하던 걱정은 점점 이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네 라는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실버 프렌즈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하나의 작은 사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요리를 하며 웃음을 되찾았고 철수 할아버지는 망치질을 할 때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순옥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에 눈물이 나기도 했고 민수 할아버지는 내 경험이 아직 쓸모가 있다니라며 뿌듯해했죠.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정말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초기의 열정이 시간이 지나며 사그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버 프렌즈가 만들어진 지 몇 달, 이 공동체는 점점 더 단단해졌지만 새로운 도전도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실버 프렌즈가 시작된 지 몇 달, 이 모임은 더 이상 단순한 도움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경로당에 모일 때마다 어르신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자연스레 안부를 물었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밤에 잘 주무셨어요? 같은 사소한 질문이 오가며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엔 영자 할머니가 차린 따끈한 된장국을 함께 먹으며 웃음꽃이 피었고 누군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 다들 걱정 어린 눈빛으로 위로를 건넸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이제 혼자 밥 먹을 때 허전함이 없네라고 말했을 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정서적 교류의 시작이었어요. 그러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외롭지 않다더라. 같이 밥 먹고 이야기도 나눈다던데.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실버 프렌즈에 합류하면서 회원수가 늘어났어요. 처음엔 5명이었던 모임이 어느새 10명, 12명으로 커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 자연스레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어요. 순옥 할머니가 제안한 노래 교실에선 옛날 가요를 부르며 추억을 나누었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71세 미영 할머니가 나서서 그림 수업을 열었죠.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을 위해 민수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교실을 열었고, 카톡 보내는 법 가르쳐줘요 라는 웃음 섞인 요청에 모두가 배꼽을 잡았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엔 공동 장보기를 하며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고 취미 활동으로 손뜨개질이나 간단한 목공도 시작했어요. 경로당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만큼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할머니 된장국이 최고예요 라는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고, 철수 할아버지는 망가진 의자를 고치며 아직 내가 쓸모 있네라며 웃었어요. 순옥 할머니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며 내 경험이 도움이 된다니 기쁘다고 했고, 민수 할아버지는 복지 지원 신청서를 쓰며 내가 할 일이 생겼어라며 뿌듯해했죠. 이렇게 각자의 재능이 빛을 발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늙어서 끝났다는 생각은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철수 할아버지의 손주가 경로당에 놀러 왔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밝아지셨다니 신기해요 라며 감탄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자녀들도 하나둘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딸은 엄마가 만든 떡을 먹으며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오랜만이네요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보드게임을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며 소통이 늘어났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한층 돈독해졌어요. 요양원에 보내려던 게 미안해요라며 사과하는 아들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이제라도 네가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답했죠.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엔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어르신들은 외로움과 불안 대신 함께라는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느꼈던 막막함은 사라지고 내일 또 친구들을 만나야지라는 설렘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경로당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밥을 먹고 손주들과 웃는 일상이 삶의 활력과 의미를 되살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꿈꿨던 노년의 모습이구나. 실버 프렌즈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이들에게 새 삶을 선물한 소중한 터전이 됐습니다. 실버 프렌즈의 소문은 경로당을 넘어 동네 골목 어귀까지 퍼졌습니다. 저기 가면 외롭지 않다더라. 늙어도 할 일이 생긴다던데 라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이웃 어르신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8세 은희 할머니는 실버 프렌즈를 보고 용기를 내 분식집을 열었어요. 젊을 때 김밥을 잘 말던 솜씨를 살려 경로당 근처에 작은 가게를 차렸고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죠. 내가 이렇게 다시 사람들 속에 섞일 줄 몰랐다라며 웃는 은희 할머니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또 74세 용팔 할아버지는 예전 아나운서 경력을 살려 동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라디오 같아요. 라는 아이들의 칭찬에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새 직업을 찾았다며 기뻤죠. 실버 프렌즈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도전에 불씨를 지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가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실버 프렌즈의 성공을 보고 한 미용사 출신 어르신이 우리도 뭔가 돈 되는 일을 해보자며 미용실 계약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좋은 생각이다라며 동의하였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돈을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이 나뉘고 누가 더 일했냐는 다툼이 커졌습니다. 결국 미용실 계획은 몇 달 만에 흐지부지 됐고 몇몇은 돈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며 모임을 떠났어요.
이 실패는 실버 프렌즈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수익을 목표로 한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였죠. 영자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를 묶어준 건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이었어. 진정한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없다는 걸 모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후 공동체의 핵심은 뭘까요? 실버 프렌즈는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진심, 이해, 배려, 존중, 그리고 신뢰였어요. 영자 할머니는 돈은 잠깐 도와줄 수 있지만 마음은 평생을 지탱해 준다고 말했죠. 순옥 할머니는 아픈 친구를 위해 약을 챙겨주고, 철수 할아버지는 고장난 물건을 고치며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설게라며 약속을 지켰어요. 민수 할아버지는 서류 작업을 할 때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 꼼꼼히 볼게요라며 성실함을 보였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작은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신뢰라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어요. 내가 힘들 때 저들이 있어줄 거야라는 믿음이 생기자 어르신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신뢰는 실버 프렌즈를 넘어 더 큰 영향력으로 퍼져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저 어르신들처럼 우리도 뭉쳐볼까라며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지역 복지관에서도 실버 프렌즈를 모델로 한 프로그램을 제안해왔죠. 영자 할머니는 가끔씩 경로당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네. 한 사람의 용기가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모습은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었어요. 작은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배려를 잊지 않은 시간이 쌓여 만든 결과였죠. 여러분, 혹시 늙는다는 게 꼭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자 할머니도 한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요양원 제안에 절망하고 외로움에 불안했던 그때 할머니는 상상도 못했죠. 1년 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요. 실버 프렌즈를 통해 완전히 바뀐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드릴게요. 실버 프렌즈를 시작한 지 1년, 영자 할머니의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이제 행복으로 채워졌어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느꼈던 불안은 사라지고 대신 내일 또 친구들을 만나야지라는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던 외로움은 이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웃으며 나누는 따뜻한 밥상으로 바뀌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이 뻐근해도 오늘은 순옥 할머니가 혈압 좀 봐주겠지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고쳐준 수도꼭지, 민수 할아버지가 챙겨준 지원금 서류, 그리고 모두가 함께 부른 노래들. 이 모든 순간이 할머니에게 충만함을 선물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구나. 자녀들과의 관계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요양원이 낫다고 했던 큰아들이 어느 날 경로당에 들렀어요. 엄마가 친구들과 웃으며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본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건 오랜만이네요라며 미소 지었죠. 딸은 손주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가 이렇게 밝아지셨다니 믿기지 않아요라며 감탄했고, 손주는 할머니가 제일 멋져요라며 껴안았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엄마가 짐이 될까봐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덕분에 우리도 마음이 놓인다고 고마워했죠. 영자 할머니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잘한 선택이었구나. 자식들과의 거리감이 줄어들며 가족이라는 끈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한때 늙으면 혼자 외롭게 끝나는 거야라던 생각은 더 이상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실버 프렌즈라는 소중한 인연 속에서 영자 할머니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요. 행복이란 완벽한 건강이나 많은 돈이 아니야. 나를 이해하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라는 깨달음이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매일 아침 경로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그곳엔 할머니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할머니의 삶을 빛나게 했으니까요. 실버 프렌즈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간병인, 자녀와의 동거 외에 새로운 노후 모델을 보여줬어요. 서로 돕는 공동체라는 이 길은 경제적 부담도 덜고 자유도 지키며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가끔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그때 경로당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 선택 하나가 할머니의 인생을 바꿨고 나아가 이웃 어르신들에게까지 희망을 퍼뜨렸습니다. 실버 프렌즈는 이제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노후를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상징이 됐어요. 누군가는 분식집을 열고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또 누군가는 친구들과 웃는 일상을 시작했죠. 이 모든 게 함께라는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지금 외로움에 나이 들매 불안하시다면요. 영자 할머니처럼 작은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수 있어요. 실버 프렌즈는 특별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평범한 어르신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만든 기적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딘가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움직였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라면 노후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